저희는 이어서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볼 텐데요. 에코 폭주라고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에코 땡땡땡으로 하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요즘 폭주하고 있는 종목은 하나밖에 없죠. 맞습니다. 에코 프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진짜 한 2달 전까지만 해도 4만 5천 원, 4만 원대에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오늘 12만 원까지 찍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디까지 더 볼 수 있을지 저는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열어볼게요. 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얘기해 볼게요. 맞습니다. 에코프로. 그러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이제 26일 날이었죠. 그날의 26일 날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의미 있는 반등이 포착이 됐다. 그래서 에코프로나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우리가 의미 있게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이슈가 하나 붙었죠. 뭐 LG엔솔에 대한 벤치향, 뭐 수주 이런 이슈가 많이 붙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에코프로라는 종목은 그 이슈가 아니었어도 어차피 갈 녀석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에코프로 지금 10만 원대 유지하고 있는데 저는 여전히 뭐 충분히 더 오를 수 있는 재료나 모멘텀은 남아있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 급등 배경 자체가 2차 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광을 받았던 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LG엔솔의 이제 벤츠 수주 이슈가 있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이게 그렇게까지만 상관이 있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이제 ESS 수요 증가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붙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ESS 수요 증가에 대한 모멘텀도 이전부터 존재는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가 다시 한번 또 기준목 형성하고 나서 우상향 그림을 가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크게 걱정해야 될 때가 뭐냐면 여러분들 에코프로 주주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런 구간이 우리가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사실상 조정이 있을 때 다시 들어가도 되겠지만 결국에 지금 이 ESS 수요 증가에 대한 모멘텀도 다시 붙고 에코프로가 사실 이제 원가 경쟁력 측면에서도 굉장히 앞서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리튬이나 니켈 이런 광물 자원 쪽으로도 봤을 때는 수급 확보가 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앞서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수혜주 중 하나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게다가 이제 또 모멘텀 하나 붙었던 게 뭐냐면 제가 무료 정보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서도 이전 상장 준비 중에 있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에코프로가 그러면은 이제 코스닥 1등이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뭐 코스닥 정책까지 펼치다 보니까 이런 것 측면에서도 뭐 주가 상승에 어느 정도 좀 도움을 받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기차 시장이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그렇게 좋냐? 그러니까 향후 전망치는 항상 좋게 이야기를 하는데 현 시점에서는 좋냐? 그렇게 좋지는 못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배터리라는 거 자체가 제가 옛날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배터리 자체가 로봇이나 AI로도 엮일 수 있다라고 2024년 거의 뭐 9월, 10월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로봇에서도 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로봇 모멘텀도 어느 정도 이제 타고 갈 가능성도 굉장히 크게 존재하기 때문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서도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에는 기준봉이라고 할 게 없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주포와 주도가 언제 일어나냐.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역배율에서 정배율로 갔을 때 우리가 어느 기준을 잡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도 지금 시점이 가장 제격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전에 이제 모멘텀 타서 뭐 물론 LG엔솔이나 아니면은 뭐 벤츠 뭐 수주 계약이나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은 다시 정배열로 갈 수 있는 거다. 다만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 에코프로라는 종목 자체가 지금 견딜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뭐 물론 지금 이제 우리나라 지금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서도 일부 뭐 엔터 관련이나 아니면은 뭐 일부 제약주들 많이 올랐겠지만 결국 코스닥 정책 활성화되고 나서 우리나라 내일 또 FOMC나 일정들 또 끝나고 잠잠해지면은 저는 다시 한번 또 2차 전지, 로봇 반도체에 대한 랠리가 다시 한번 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또 에코프로에 대한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시선이 또 에코프로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저는 에코프로가 여전히 좀 모멘텀 살아있다. 게다가 지금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지금 10만 원대 유지하고 있잖아요. 10만 원대 깨주면은 저는 충분히 다시 한번 재진입 봐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가격대 잡아주셨습니다. 10만 원대 기억해 놓으셨다가 관심 있게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빠르게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인데 셀트리온이 그냥 너무 눈에 보이는데요. 셀트리온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요. 빠르게 다음 종목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네. 셀트리온은 이제 제가 또 무료 정보방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패스트트랙 지정받은 이제 CTP70 이게 사실 이제 키포인트죠. 이게 이제 비소세포 폐암 환자 대상으로 하는 건데 ADC 기반이에요. ADC 기반 항암제입니다. 요즘 시장에서 이제 트렌드 제약 바이오 트렌드가 뭐냐면 결국 ADC거든요. 게다가 지금 이 ADC 영역하고 이제 이제 경구형 항체 치료제 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렇게 보면은 저는 이 셀트리온이 마지막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슈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은 저는 이제 실적 부분을 좀 예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셀트리온이 이제 30년도까지 바이오 시밀러 제품 포트폴리오 재구성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11개에서 20개로 이제 확대를 하면서 신규 포트폴리오 이제 확장 그리고 이제 글로벌 직판 강화에 나서면서 저는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이 지금 주가가 저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최근 3분기 실적에서 1조 260억 영업이익 매출에 1조 260억 나와주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서는 3천억 거의 영업이익률은 30% 가까이 되죠. 그래서 이런 이제 또 합병 과정에서 생겼던 삼각비 없어지고 수익성 높이는 이런 부분에서도 실적에 대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또 보고 있고 또 칠레 공장에서도 좋은 성과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은 가장 또 오랫동안 횡보를 했던 그런 구간에서도 저는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서는 다시 한번 주가 상승률로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제약바이오 중 하나가 셀트리온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또 ADC 기반 항암제 또 이번에 패스트트랙 지정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서도 셀트리온을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매수하실 거면은 저는 지금이 셀트리온의 저점이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은 지금이 저점이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다음 종목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I'm Fine MTM텍일 것 같은데 파인엠텍 너무 잘 맞추죠?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인엠텍 오늘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파인엠텍,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제 차트에서는 강세 패턴이 나와줬거든요. 근데 최근의 특징이 뭐냐면 강세 패턴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면을 함께 보시면은 최근에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거든요. 뭔가 이제 심상치 않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파이넴텍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폴더블폰 스마트폰 이제 내장 힌지 그리고 이제 메탈 플레이트를 주력으로 하는 그런 회사거든요. 이번 달부터 이제 내년까지 200억 규모 폴더블 레이저 설비 이제 투자 진행하면서 올해 530억 이상 시설 투자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생산성을 확보합니다. 그럼 생산성을 왜 확보를 하려고 이렇게 투자를 하냐? 저는 결국에는 대형 고객사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26년 북미 고객사 이제 애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애플에 대해서 이제 폴더블폰 출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봤을 때도 파이넴텍 이제 메탈 플레이트 공급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 여기서부터 이제 2026년 1분기부터 출하가 시작된다. 이렇게 보면은 확실히 실적 개선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종목으로 좀 봐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애플 모델 연간 출하량이 1,300만 대라고 봤을 때 단가 30% 상승 효과로 인해서 또 이제 실적 급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6년도 디스플레이 고객사 패널 출하량이 880만 개에서 이제 2,500만 개로 증가하면서 매출 또 영업이익 개선도 확실하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 중 하나가 파이넴텍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계속 시장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실적 개선세가 보이는 종목으로 보자. 그러니까 내년으로 봤을 때 그런 종목으로 보자라고 했을 때 그 중 하나가 파인엠텍이라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애플에 대해서도 제가 많은 이야기를 좀 드렸었어요. 폴더블 관련해서도 결국에는 애플이 폴더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사실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게 애플도 사실 이제 폴더블에 손을 댈 수밖에 없고 앞으로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제가 한 3주 전이나 한 달 전쯤에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어떻게 이제 미래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파이넴텍 지금 최근에 강세 패턴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이 또 우리가 매수 적기지 않나. 내가 오늘 7% 정도 상승률 보여줬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배고픈 자리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nem텍 한번 살펴봐 드렸습니다. 역시나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요. 추가 내용은 하단 QR 타고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열어볼 텐데요. 이번에는 L과 F입니다. LNF겠죠?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너무 쉽게 해주시는데요. 자, LNF 사실 최근에 2차 전지들 좀 잘 움직여주고 있는데 LNF는 오늘 오후 들어서 좀 하락으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LNF 다시 눌리는 거 아닌지 좀 불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LNF가 사실상 이제 오늘 뭐 눌렸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뭐 이제 우리가 봤을 때도 사실 강세 패턴 같은 경우에서는 이번 연도 여름부터 나오긴 했어요. 그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업사이클에 진입한 것도 맞지만 지금 뭐 개별 이슈도 하나 있죠. 이제 카타넥스 샌드박스 테스트 성공 이슈가 있었고 여기서 이제 국내 최초거든요. 사실 일단 이것만 보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이 여기에 또 통과를 했다는 거 나름의 또 좀 이제 나름의 또 의미 있는 부분으로 좀 봐도 해석해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제 최근에 또 상승률 보여준 것도 사실 3분기 흑자 전환을 또 했기도 했고 또 특히 이제 뭐 NCMA 기술은 또 업계 최초로 또 좋은 성과 달성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자동차 업체들로부터도 기술력 측면에서는 LNF가 확실히 인정받고 있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LFP 공장 가동되고 전기차 시장 업황 회복되면은 저는 2026년 판매량 증가와 함께 다시 한번 또 성장 가능성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 LNF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내년이 더 기대가 돼요. LNF 같은 경우에서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꾸준히 좀 힘드시겠지만 좀 더 보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내년이 더 기대가 되는 만큼 지금 양극재 시장의 LFP 성장성하고 또 하이니켈 고도와 겹치면서 좀 전환기에 좀 놓여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물량 측면에서도 LFP가 보급형 전기차 중심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뭐 고성능 전기차에는 뭐가 있냐? LFP 들어가냐? 아직도 하이니켈이 주요 소재로 좀 뽑히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냐? 이제 하이니켈이냐 아니면은 뭐 LFP냐 이렇게 좀 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LFP에 대한 이제 공장 가동률도 95%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봤을 때 LNF도 우리가 꾸준히 좀 지켜봐야 되는 종목, 2차 전지 중 꾸준히 봐야 되는 종목 중 하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NF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속 홀딩 관점 주셨고요. 내년이 조금 더 기대된다라는 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히든주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지 추천주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은요. 폴라리스 AI 파마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어떤 매력이 좀 있는 종목일지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좀 챙겨봐 주시죠. 폴라리스 AI 파마. 그러니까 사실 이제 폴라리스 AI 파마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AI 섹터로도 엮이고 있었지만 그동안 그렇게까지 각광을 받지 못했어요. 게다가 주가 상승률도 굉장히 하방까지도 뚫어줬단 말이에요. 저는 오히려 이런 종목을 좀 공략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세 패턴 나오고 나서 기준봉 형성했을 때도 그 기준봉은 현저히 많이 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도 많으실 거예요. 폴라리스 AI 파마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도 좀 걱정 많을 건데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도미나리 홀딩스 지분 투자 이슈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업사이클로 진입할 수 있는데 여기에 또 뭐 폴라리스 AI도 또 상승률 또 보여줬고 우리가 또 봐야 될 건 폴라리스 AI 파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매수 신호 같은 경우에서는 오늘 강하게 이제 3개 정도 들어와줬고 지금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AI 섹터인데 이전에 관심을 갖지 못했던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AI 바이오 시장 자체가 사실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데 거의 10년 들고 뭐 2조에서 3조 원 정도 들면은 이 AI 플랫폼은 이 개발 기간 자체를 절반으로 줄여들고 이제 또 비용까지도 절반으로 줄여들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폴라리스 AI 파마 같은 경우에서도 특징이 하나 붙어준 게 뭐냐면 메디컬 AI 얼라이언스에 합류하면서 여기에는 뭐 누가 있냐? 뭐 뷰노라던가 뭐 셀바스 A라던가 셀바스 헬스케어 그리고 오늘 메디아나 흐름 좋았죠? 메디아나 그리고 HLB 글로벌, JLK, 랩지노믹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료 AI 굵직한 기업들 다 합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폴라리스 AI 파마가 실질적으로 이제 본인들의 역할을 잘 해줄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도미나리 홀딩스에 대한 지분 투자 이슈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메디컬 AI 얼라이언스 합류까지 들어가 본다면 저는 다시 한번 폴라리스 AI 파마가 또 상승 추세로 돌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서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그 다음에 목표가는 7,900원으로 잡아드렸고요. 손절가는 5,9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입니다. 폴라리스 AI 파마 가지고 와주셨고요. 목표가 7,900원까지 한번 응원하면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내용들은 장중의 대응 전략들 모두 하단에 QR코드 띄워드리겠습니다. 찍고 들어오시면 전용 전문가와 함께 또 대응 전략들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놓치지 마시고 꼭 들어오셔서 함께 수익 더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점상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양한 종목 이야기들,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들 많이 보내드렸는데요.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꼭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